지금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반도체를 공급하는 그 기업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중국 같은데. 네네. 지금 네.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안에 내부에서의 반도체 수요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네.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중국 자국 내에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지금 투자를 진행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내년도 혹은 후내년도 정도 되면 중국 내부에서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공급 측면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고 네. 반도체의 가격 하락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나 혹은 SK 하이닉스가 충분한 그런 이제 이윤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들이 그렇죠. 커지고 네. 있느냐, 네. 커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존재를 하죠. 네.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제 그런 정도의 단계까지는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위가 중국에 비해서 최소한 2년 내지는 3년 정도는 아직까지는 네. 앞서고 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 산업들도 계속해서 R&D 기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격차가 좁혀지겠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따라잡는 데는 생각보다는 네.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서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그 점유율, 시장 네. 점유율은 앞으로는 꾸준하게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네. 더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지느냐 하면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매출은 계속해서 네. 증가할 가능성이 네. 오히려 더 높거든요. 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조금 비관적인 그런 접근 방식보다는 오히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시설 투자를 하고 R&D 투자를 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방어해내는 네. 이런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의 40%가 중국으로 가는데 네네. 그 점유율이 떨어지더라도 매출은 줄지 않을 것이다. 워낙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수요 네.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네. 점을 감안을 네. 하면 네. 점유율은 사실 점유율이 떨어지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네. 예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점유율이 떨어지더라도 완만한 점유율의 저하 이를 통해서 매출은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 네. 이런 방향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구매로 오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네네.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 지방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이제 해야 될 테고 또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의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것이 과제입니다. 지역에서는. 네네.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을 감안을 하면 네. 이렇게 지방 그런 중요한 그런 네. 산업 단지를 지방에 유치하기 위한 이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지를 모으는 작업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남북 경협 문제도 조금 전에 이철호 경상북도지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네. 지방 정부에서 나름대로 다 준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당장 27일, 28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가 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제재가 약간 풀림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이런 정상회담으로 인한 화해 무도가 조성될수록 결국에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이 조건들로 타결돼야지만이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시작되겠습니까? 일단 본격적인 남북 경협은 이제 필요한 선결 조건들이 몇 가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선결 조건인 거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보면 사실 북한과 미국 간의 북미 수교가 북미 가장 수교. 중요한 네. 선결 조건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북미 수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네. 북미 수교가 되어야만 사실상 기업들이 그리고 미국 기업들, 한국 기업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북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북미 수교라는 이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경협
물론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남북 경협은 꾸준하게 추진이 될 것이고요. 네. 제한적인 형태이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본물 터지듯이 남한의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네. 북미 수교가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본격적인 그런 대규모 남북 협력 사업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사실상 북미 수교의 전 단계는 근데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종전 선언이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네, 볼 수가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종전이 선언 지금 대치 상태에서 네. 수교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휴전 상태니까 네,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 다음 단계로서 북미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 이후에는 미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 굉장히 활발해질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 그리고 대북 사업의 확대 이런 것들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사한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공산 체제에서 네.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쪽으로 갔던 국가들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베트남도 베트남이 있고. 네. 있었습니다. 네. 북한의 그런 이제 개방 내지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의 이제 수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중국 모델보다는 오히려 네. 베트남 모델이 네. 더 가깝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따라서 베트남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방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북한에서도 네. 그러한 개방 정책들이 내지는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겠다 네.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종전 선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네. 종전 선언이 되더라도 또 수교까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을지는 이제 일단 의문이 드는데 일단 수교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경제 협력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네. 또 베트남에서 지금 열리는 것도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무역 역조 현상에 대해서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는 나라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네. 뭐 한국이라든가 무역 역조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압력이 거센데 베트남에 대한 압력은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네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북한에서 이제 개방 정책을 취할 때 베트남이 이러한 모델, 이러한 전철을 겪어왔고 그 결과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안전지대로서 남을 수 있었다. 네. 이 얘기는 북한도 만약에 비슷한 네. 전철, 비슷한 노선을 따르게 된다면 당연히 북한도 향후 베트남이 겪었던 그런 굉장히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 네. 그리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무역 분쟁이라든지 혹은 그런 네. 무역상의 불확실성이 생겼을 네. 때에도 굉장히 안전지대로 남을 수 네.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죠. 네.